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나메리카를 지금까지 페나메리카를 거의 혼자 타왔는데 M3 랠리 빼고 모처럼 처음으로 페나메리카를 타는 분을 한번 모셨는데 그것도 여성분이에요.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페남을 타고 있는 백윤지라고 합니다. 오늘 좀 짧게나마 같이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게 잘 달리시더라고요. 네, 속도 같은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별로 두려움 같은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속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요. 그럼 무서운 게 뭐가 있죠? 남편? 네, 남편의 잔소리가 잔소리? 제일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페남을 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쉽게 그 여성분이 좀 큰 바이크니까 저걸 타겠다라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원래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브랜드는 항상 할리 데이비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아이언을 타고 이제 장기간 있다가 갑자기 신제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모델이 너무 이뻐서 사게 되고 구매하게 됐죠. 그 이뻐 보였다는 모델이 바로 이건가요? 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디자인은 정말 개취. 진짜, 개취. 맞아, 내 눈에는 정말 예뻐 보여도 남의 눈에는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 갖다가 뭐라고 하지 맙시다 제발 여러분. 다 개인의 취향.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바이크가 있듯이 그 다양한 바이크가 예뻐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아이언 타셨다고요? 아이언. 네, 아이언 883. 아이언 883 2018년도식. 18년도에? 네, 신제품으로. 그러면 그때 처음 바이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바이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사고 이종 소형을 따게 된 거였어요. 역시. 네. 면허를 따고 뭐 집에 허락을 받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지르고. 그리고 되게 요즘에 많이 퍼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렇게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지르세요. 근데 그거를 타실 때 뭐 주변에 뭐 반대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반대는 없었나요? 제 로망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도 똑같은 마인드세요. 그래서 뭐 허락받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남편이 탄다고 하니까 그래 안심해서 너도 같이 타라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혹시 물론 지금 일을 하시지만 네네. 그 바이크는 남편분이 사주신 건가요? 네, 남편이 결혼 전에 사줬어요. 자, 바이크를 타고 싶으면 결혼을 하든가.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원래 남편을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다가 이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바이크를 사줬으니 이 친구는 너에게 마음이 완전 꽂힌 거다. 이 남자는 평생 믿고 살아도 된다. 이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케이스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네, 한두 푼도 아니고 몇만 원, 무슨 몇십만 원짜리 뭐 작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뭐 가방도 아니고 맞아요. 1000단위의 물건을 사줬다. 이거는 찐이다. 찐이다. 근데 부모님도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라면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제일 좋은 거, 제일 유명한 거 그런 거를 원래 좀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클래식의 대명사가 항상 할리 데이비슨이고 근데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는데 제일 가까운 그 미러키 그 본사 쪽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 그 동네면 할리 데이비슨 안 타면 이상한 사람이.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유학을 생활을 했을 때는 미러키에 본사가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이제 공부하느라 이제 바빠서 거기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바이크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네, 관심이 없었고 이제 살면서 관심이 없어진 것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동적인 맞죠. 거나 아니면 되게 활동적인 일인데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네,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남성적이고 활발해서 그냥 사실 여자 친구들보다는 남자 친구들과 성향이 더 잘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뭐 예쁜 디저트 놓고 시켜놓고 사진 찍고. 당연히 저도 여성이니까 되게 좋아하고 카페 이런 일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없어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고 바이크를 타다가 힘들면은 막 길바닥에서도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옷에 뭐 묻어가지고 흰 옷에 뭐 묻었다 이런 스타일이 아예 아니다 보니 평상시에 활동적인 거를 좋아해요. 네. 그러면 디저트 국밥. 국밥. 딱 나오네요. 국밥에서도 내장탕. 내장탕. 선지 좋아하세요? 선지? 선지는 안 먹는데 선지. 그 소 부속물? 네, 부속물 너무 좋아해요. 자, 근데 페나메리카를 지금 얘는 스페셜 모델이죠? 네네. 스페셜 모델. 저는 노마를 타고 있는데 거의 이게 오랜만에 또 스페셜을 가까이 보니까 노말한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일단 센터 스탠드가 있어요. 센터 스탠드가 있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있고 뭐 이렇게 코너링 헤드라이트도 있고 뭐가 많은데 얘가 아이언을 타다가 이걸 타셨을 때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뭐 일단 딱 처음에 느꼈을 때 뭐가 다르다. 처음에 느꼈을 때는 당연히 고동감은 없어요. 원래 클래식 바이크에서 추구하는 게 그 사람들의 느낌, 감성, 감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클래식 바이크처럼 고동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다른 점. 얘는 투넥 엔진이니까 네, 투넥 맞아요. 엔진에 이 엔진 실린더 각도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고회전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건 있지만 예, 할리 데이비슨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두둥두둥거리는 그런 거는 좀 없죠. 네, 맞아요. 일단 뭐 그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라이딩 포지션도 완전 다르잖아요. 라이딩 포지션도 다. 물론 아이언도 편한 포지션이긴 한데 약간 눕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웅크리는 자세잖아요 이렇게. 아이언이요? 네. 아니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서 있는 포지션. 업포지션. 허리도 좀 피고 적당히 팔 내려놓는. 그래서 장거리 주행하기가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디 좀 기억에 남는 페남을 타고 갔던 기억에 남는 장소라든지 뭐 그런 투어 코스라든지. 제가 작년에 이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또 때마침 여성 라이더고 그 다음에 이 페남을 타는 여성분이 없다 보니 그 남양주 할리 데이비슨 쪽에서 엠베서더 그걸로 남편에게도 페나메리카를 같이 대여해줘서 그 전라도 투어를 같이 갔다 왔어요. 네, 너무 코스가 전라도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언 타고 부산 가고 아이언 타고 완도 가서 제주도까지 그래서 일주일 하고 뭐 사실 단거리보다는 저는 장거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투어를 좋아해요 사실. 그 전라도 쪽이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굉장히 갈 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바이크 타고 약간 또 강원도나 경상도랑 또 다른 느낌 굉장히 뭔가 아무것도 없는 되게 약간 평지를 기반으로 둔 뭐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서 그쪽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아마 이거 타고 가셨을 때도 뭔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전라도 국도가 정말 라이딩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근데 뭐 단점이라면 밤늦게까지 하는 주유소가 많지 않다는 거. 그런 거. 고급 휘발유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두 자릿수 국도인데 누구네 집 앞을 지나간다든지 갑자기 마을 좁아지고 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또 전라도 투어의 약간 맛이 아닐까. 근데 아이언 타고도 많이 가셨으면 얘랑 타고 장거리 갔을 때 조금 다른 거. 그 아이언은 고동감이 크다 보니까 그 몸의 인간의 신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데미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두둥둥 그 모든 파워가 저한테 전달돼서 전라도 똑같이 투어를 했는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진짜 온몸이 부어서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는데 페남은
너무 쉽고 안락하고 편하게 갔다 왔어요. 훨씬 빠르고 훨씬 네. 빠르고. 그리고 뭐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짐 싣기도 되게 편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전부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그 자동차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 페나메리카에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뭐 장거리 갈 때 키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두워지거나 좀 그래도 코너링 헤드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밤에 그런 국도 같은 데서도 더 잘 비춰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도 있고 확실히 그 아이언 클래식과 페나메리카의 그 요즘 일렉트로닉한 감성은 많이 완전 다른 거죠. 정반대다 보니 사실 저는 페나메리카가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아이언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이거를 안 타고 뭐 버리고 팔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다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물론 뭐 장거리 가고 할 때는 페남이 더 편한 점이 있겠지만 또 고동이라든지 뭐 그런 감성적인 부분 같은 것들은 또 얘가 없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아이언이 채워주는 거고 그래서 두 대를 다 유지하시는 거죠. 원래 제가 키가 정확히 이번에 쟀는데 172.7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나메리카를 탔을 때는 페나메리카 자체가 워낙 저보다 크니 이게 뭔가 바이크가 저를 업어주는 스타일이지만 아이언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타기에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사실 너무 안 어울린다. 너 같은 친구는 이제 크루즈라든지 투어링으로 타면 너무 이쁘겠다 하는데 저는 페나메리카도 너무 좋고 아이언도 좋은 이유가 너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탈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노멀 시트에다가 얘는 그래도 전자식 서스펜션 차고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더 차고가 낮아져가지고 키도 크시니까 발착지성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으시죠? 네,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발을 대는데 문제가 없어요. 키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얘 자체가 시동을 켰을 때 자동으로 가라앉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키가 작은데 이분보다 좀 더 작은데 다리도 짧은데 내 거는 그게 없어가지고 난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다리가 구부러진대 앉아서. 네,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키가 작은 분들에 비해서 신체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얘를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짧은 다리도 충분히 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드에 뭐도 많이 다셨네요, 이렇게. 아니 이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옵션 그냥 기존. 네, 요거 있는 거, 이런 거.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이건 저는 없어요. 그것도 달았나 봐요. 남편분이 몰래. 네, 남편 몰래. 네,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몰래 그래. 그리고 남편이 몰래 달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저 안개등은 제가 남편 몰래 달았습니다. 아, 안개등? 네, 이거는 이제 순정 옵션이고요. 기본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할인도 해줘요. 그래서 할리가 참 좋습니다. 네. 비싼데 할인을 해준다. 네, 맞아요. 비싼데 할인해줘요. 네. 싸게 파는 것보다 비싼데 싸게 팔아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네, 맞아요. 명품을 싸게 대부분 아울렛 가시는 이유가 명품을 싸게 사니까 좋은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명품인데 싸게 주니까 이게 돈이 아깝진 않아요. 아깝진 않아요. 그 만족도가 높구나. 득템. 그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할리 데이비슨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이거 좀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근데 이게 안기등이 되게 크고 되게 밝고 되게 괜찮아 보여요. 이거 나도 탐난다 되게. 여기 보면 그 스위치도 따로 있어요.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서 너무 작동이 편해요. 이건 따로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뭐 핸들 댐퍼도 달려 있고. 댐퍼도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그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주행거리가 남편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 11,000km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뒷타이어를 마모가 심해져서 뒷타이어를 바꿨고. 순정으로 바꾸셨네요. 네, 순정으로 바꿨습니다. 순정 타이어가 좀 비싸잖아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도 좀 할인해줬어요. 네, 55만 원이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공인비까지 하면 60만 원대 하는데 요 40만 원대. 40만 원대? 네. 장점이. 빅타이어. 네, 많이 비쌉니다. 네. 네. 장점은 네. 타이어 사이드월에 할리 데이비슨 로고가 있습니다. 장점이. 달리면 안 보이지만 서 있으면 보여요. 진짜 모든 게 돈입니다. 네. 이런 얘기 자, 근데 돈이 없다. 돈이 모자란다. 결혼을 하세요. 아니에요. 할부 됩니다. 네. 할부? 네. 할부도 돈이 있어야 되네요. 할부 하여튼 결혼을 하세요. 네, 결혼을 하세요. 여성분들. 네, 오토바이 사주고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서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뭐 남자한테 오토바이 사달라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 직업도 있고요. 되게 잘 배우신 분이고 나름 더 잘 버세요. 그런데도 선물이면 좋다.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사줬으니까 그런 개념이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명품백보다는 바이크 사주는 남자가 최고입니다. 금액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물론 뭐 상대적일 수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그 값어치를 인정하면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뭐 어떤 바이크가 있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500만 원이래. 그러면 500만 원 지불하고 갖는 거지만 어떤 거는 뭐 5천만 원이래. 근데 내가 이걸 지불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건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제가 팬아메리카 전에 히말라얀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게 딱 500만 원. 네,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바이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타다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제 이걸로 크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언과 팬아메리카 사이에 히말라얀을 먼저 탔었죠. 네, 그래서 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 업포지션이라든지. 네, 업포지션, 그 다음에 높이 이것도 크게. 왜냐면 히말라얀이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더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자동 서스펜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이게 무리가 없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뭐라 그러냐 기분이 별로 안 좋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제가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언을 남겨뒀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게 제가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라이딩하기가 힘들 때 그거를 운전하면은 저는 딱 저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남기고 있고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내 용도에 맞춰서 맞아요. 거기에 맞는 바이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리고 내 여건 내가 지금 2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5대를 유지할 수 있으면 5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대밖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럼 한 대만 타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그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건 취향의 다양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거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존중해주고 타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팬아메리카를 지금 6개월 정도 타면서 한 8,500km 정도 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정말 좋아서 타는 거냐? 정말 싫었으면 안 타죠. 그렇죠. 뭐라고 해도 안 타죠. 돈 줘도 안 타지. 맞아요. 그렇죠. 내가 나 좋으려고 타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S도 갖고 있고 이 직전까지는 두카티도 오래 탔고 그리고 히말라얀 저도 있었고요. 뭐 혼다도 있고 수즈키도 있고 다 있는데 팬아메리카가 주는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고 그게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과 팬아메리카 이 2대를 다 운용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고 그러면 혹시 출퇴근이나 평상시에는 좀 타세요? 저는 이제 출퇴근은 하질 못해요. 거리 자체가 일산이랑 남양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장거리용으로만 그냥 팬아메리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장거리는 주로 뭐 남편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또 따로 여성 클럽을 든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투라든지 뭐 놀러 가자 뭐 곳으로 갈 때는 그때 팬아메리카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듀얼 퍼포스나
이런 거를 타시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듀얼 퍼포스 자체를 타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워낙 계속 좋다 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클래식 바이크를 위주로 하는 클럽이다 보니 이 모임이 있을 땐 아이언을 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절충을 챙겨주고 일본 전문 용어. 정말 좀. 근데 그냥 용도에 맞춰서 타는 거죠. 네, 이런 맞아요. 친구들과 놀 때는 여기 네, 맞는 거 타는 거고, 네. 그게 뭐 TPO 같은 거니까 그 자리에 맞는 거를 타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얘는 정말 10,000km 이상 아무리 같이 타셨어도 꽤 많이 타신 건데 10,000km 정도 타셨으면은 얘의 장단점 같은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 타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뭐 크게 뭐 기변을 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기변 마음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뭐 크루즈라든지 좀 더 높은 기종을 타면 이쁘겠다 하는데 저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언은 아이언대로, 그 다음에 페나메리카는 페나메리카대로 저한테 너무 매력적인 두 가지 바이크여서 그냥 계속 꾸준히 탈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크를 탔을 때 뭐 약간 좋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이크를 타서 좋은 점, 정말 이럴 때 바이크 타기 잘했다, 뭐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관광 명소를 갔을 때 주차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지 않나.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이크 타는 이유는 어떠한 바이크든 관광 명소 가거나 이쁜 카페 갈 때 주차하기가 너무 용이하다. 그것 때문에 타는 거지. 사실 저 바이크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장거리 뛸 때 빼고는 그렇게 잘 타지도 않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네요. 이렇게. 네. 근데 저도 바이크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타서 정말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게 어디 뭐 장거리 가고 코너링 타고 뭐 그런 재미가 아니라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 거리가 애매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인데 그냥 내가 가면 20-3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게 된 거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다 즐기는 방법은 다 각자 다른 거고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거니까. 근데 그건 생각 안 해봤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크 타고 갔을 때 어디 갈 때 가면 어떡하지, 주차를 어디다 하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제가 밤에 좋아하는 곳이 알만장이라고 RSG 카페거든요. 근데 남양주에서 그 성수동의 길이 엄청 막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크로 요리조리 해서 딱 도착하면 그거에 대한 희열감? 내가 여기를 도착했다. 그리고 사장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에 타는 거. 그 RSG에 그 RSG. 모자를 옷처럼 맞아요. 쓰고 계신 분. 네네네. 그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딱히 뭐 제주도를 막 지금 뭐 몇 년 동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지금 제주도를 한 10번, 200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갔다 왔죠, 제주도. 뭐 사실 바이크 가장 타는 이유 카페, 주차, 맛집. 맛집.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는 즐거움, 뭐 그런 게 있는 거네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차가 좋죠, 그렇게 따지면.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요.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타는 거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장점이 큽니다. 근데 저 아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차 타고 왔는데 에어컨 좋더라고요. 에어컨 좋더라고요. 여기 왜 에어컨 설치 안 해주시나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히터는 아주 강력한 걸 달아놨죠. 히터는 정말 강력해. 네. 야, 겨울에도 뜨끈뜨끈한데. 이거 공장이에요. 와, 진짜. 그렇죠. 그래도 재밌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걸 타고 페남을 타고 할리를 타고 가보고 싶은 곳이나 해보고 싶은 것들. 정말 하고 싶은 건 일본 가는 거예요. 일본이요? 네. 그 제주도 갔다가 일본 한 달 여정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이제 일 그만두면 그때 이제 남편 허락을 받고
이제 일본 갈 사람을 모집한 후에 한번 가볼 계획이에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서도 일본 가는 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 부간 페리, 부산에서 가는 거기 관 뭐가 있는데 그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갈 때 수업 같은 거 뭐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되게 그러니까 일본답게 바이크로 뭘 할 때 되게 편의가 있어요. 네, 다 이해하고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오토바이 이쪽인가 오토바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바이크는 여기서 뭘 하시면 됩니다. 딱 그게 다 정해져 있어서 되게 수월하게 잘 갈 수 있고 되게 괜찮아요. 거기 도착해서 시모노세키 도착을 했나? 일본 지명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딘가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내려서 지하 터널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뭐 아소산 뭐 그런 데 막 다녔는데 가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일본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그러면 쉽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피바다님이랑 같이 일본을 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저 같이. 야, 일본 가야 돼? 저는 독일 전문이다. 독일 안 가실래요? 독일 전문이에요. 독일에는 나의 노예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노예가. 아무튼 내 바이크로 제주도나 일본 투어. 네. 일본 투어. 일본 아주 좋죠. 달리기 좋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행도 조금 다시 되고 있으니까 뭐 거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여행이나 그리고 내 바이크를 가지고 가기에 가장 현실적인 외국이죠. 네. 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배는 있지만 좀 무섭잖아요. 일단 러시아. 일본 투어. 그러시군요. 다음에 혹시 일본 투어를 갔다 오게 되시면 영상 좀 찍어서 저 주세요. 그냥 거저먹게. 하지만 안 돼? 또 자꾸 내가 마이크를 보고 있네. 네, 계속 마이크. 아무튼 네, 일본 투어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네. 안녕.